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사이에 이 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S&P 지수는 7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도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몇 년 만에 또 기록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 자산 시장을 누르고 있던 이 압박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인데요. 또 이런 문제들은요, 너무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연준이 다시 긴축에 대한 환경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파월 의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환경이 상당히 긴축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했죠. 이게 바로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 건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속하게 하락을 하는 흐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셈법이 다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연준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카시카리와 굴스비 연준 총재들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둘 다 올해 FOMC 정례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국채 입찰에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3년, 10년,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10년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10년물 입찰에 대한 수요가 약할 경우에 금리는 다시 오르고 이거는 다시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무역수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9월 무역 적자가 8월보다 지금 5% 정도 증가를 해서 615억 달러 정도가 집계됐습니다. 이건 예측치보다도 지금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강력하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 달러도 강세이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수입품을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 강달러 기조가 더 유지가 되면서 미국의 수출 자체도 당분간은 큰 폭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무려 4.9%나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무역 지표들과 더불어서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올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지금 내년 1월 전망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결에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있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좀 나름 또 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36K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역시나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요. 지금 현재 가격은 35.3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또 횡보하는 구간들이 이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뭐 제가 시황 영상을 공유하면서도 이미 수차례 함께 했던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 한 번에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정체되어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중요한 어떤 전환 포인트가 오게 되면은 가격이 뭐 하방으로 향할 수도 있고 상방으로 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추세들이나 각종 데이터들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방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비트코인이 또 대단한 게 어제 비트코인은 거의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지금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코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율상으로 하락하는 어떤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 전날 하락했던 그 불량들을 모두 다 회복을 해서요. 지금 다시 52.9%, 이제 53%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계단 하락을 해서 66으로 여전히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촘촘하게 벽들이 형성은 되고 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벽은 딱 두 개죠. 지금 34K의 매수벽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36K의 매도벽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요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매물대가 비교적 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지지부진한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또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가격이 또 상승한 거는 가장 큰 어떤 갈색 고래 움직임에 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지금 보라색 고래도 지금 힘을 보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아주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들은요, 제가 매일 시황 영상을 통해서 또 변화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월 달에 업토버로 이제 마감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큰 퍼포먼스를 냈는지 살펴보면은 이 한 단위의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 소르티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샤프 지수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죠. 그 외에 지금 US 달러는 거의 마이너스이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미국의 3대 지수는 0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 위험과 변동성을 고려를 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우수한 자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암호화폐들이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승을 한 거는 지금 솔라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78.7%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이 체인링크도 45.56%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시가총액도 크고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는데도 이 정도의 어떤 성장률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리플과 도지코인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아이다도 지난 한 달 동안에는 큰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지금 어떤 응답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다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뭐 절반 정도는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입장에서는 이 기관들을 한 번에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정안들이 다 와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 연내에도 가능은 하지만 가장 근접한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아크인베스트의 마지막 데드라인 1월 10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게 이제 3차 데드라인이 1월 10일 이후 시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간다는 거는 아크인베스트 거는 완전히 거절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 현물 ETF 승인 신청서도 승인을 해줄 만한 이유가 좀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그 어떤 규정들과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춘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승인이 되면은 다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크인베스트가 승인되는 그 시점에 일괄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가정에 의한 거고요. 뭐 늘 강조드리지만 언제든지 지금 발표가 돼도 이상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물량이 무려 68.8%이고요. 2년, 3년, 5년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를 나누는 기준이 보통은 155일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두고 있는데, 이 장기 보유자 물량으로 확장을 하면은 무려 80.6%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물량으로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장기 보유자들의 믿음은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지출 내역으로 지갑에 보관된 공급량을 또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비유동 공급 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1540만 BTC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동적 공급이 이제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2021년 5월 이후로 이 플레이어들이 무려 지금 170만 BTC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코인을 보관 상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인출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 지수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물량들의 이동들을 봐도요. 지금 공급량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 그 차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은 막 물량을 계속 팔아대고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워낙에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지 사실은 단기 보유자들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구간들이죠. 이거는 분산이고 매집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모든 집단들 지금 고래부터 시작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 자 그러니까 새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한 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새우들까지도 모두 다 지금 매집의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 보유자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도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은 결국은 이 강세장 초입에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 및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 비율을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비활성 공급과 이 이동되는 이 공급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이런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 수치들이 하락을 하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수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는 것이 지금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이게 이제 글래스노드의 이제 위클리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글래스노드에서도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건데요. 지금 또 중요한 어떤 시그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최근 6개월에서 3년의 어떤 비용 기준인 34,150달러를 지금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은 이전에 손실이 났던 보유자들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 심리가 지금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이 검은색인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라색 선, 이 선을 넘어서 6개월에서 3년 동안에 이 보유자들의 원가 기준을 넘어섰던 거는 과거에 세 차례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세 차례를 넘어섰던 이 순간에 가격 상승을 보면은 뭐 엄청난 지금 가격 상승을 지금 이뤄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강세장 초입에 진입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중요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가격 전망들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웹3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게이트웨이인 반사라고 하는 이 회사의 어떤 CEO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의 역풍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셧다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예산안에 대한 협상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화당이 이거를 굉장히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몇 차례 셧다운의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통과 여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재정 상황 자체가 일반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중들까지도 알게 되는 순간에는요,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부채 위기 속에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금 2.0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은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자문위원으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마크 에스퍼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미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이분 외에도 지금 국방부의 안보 전문가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부시 전 대통령의 보좌관, 뭐 도널드 전 대통령의 보좌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들이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뀌게 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BTC.com에서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은 어제 이제 17시 47분 이후로 거의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블록이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건 제가 뭐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이어서 후속 기사들이 없다는 건 이 상황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할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초순에, 초중순 정도 되죠. 지금 비트코인이 오디너스 프로토콜과 BRC20 토큰이 이제 발행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비문이라고 하죠. 인스크립션에 대한 어떤 인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여기서 NFT와 이 민코인들이 발행이 되면서 지금 네트워크가 정체가 되고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급증했던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금방 사라질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뭐 좀 잠잠했었는데 지금 11월 4일과 5일에도 다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 거래 수수료를 굉장히 급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11월 4일에는 블록체인에 하루 동안에 43만 3천 개 이상의 어떤 인스크립션이 작성이 되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1일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어떤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런 것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다시 지금 인스크립션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어떤 활성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들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거를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레버리지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역시나 현물 ETF의 어떤 잠재력들과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 트레이더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지표는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을 조사하는 건데요. 요 녹색이 대리비트이고 요 주황색이 OKX에서 나타나고 있는 프리미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연내 어떤 프리미엄이 보통은 5% 내외에서 형성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요율이고 아무리 높아도 뭐 10%를 잘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지표가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12%를 지금 넘어가고 11%를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레버리지 매수 포지션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플러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금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레이더들도 이 시장의 상방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희망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뭐 굉장히 지금 큰 수치로 상승을 하는 걸 지표로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 전망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어제와 큰 폭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뭔가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채널에서 크게 어떤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이 가격 구간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를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35K를 지나서 36K 이후에 그리고 40K까지도 지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과 대비했을 때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텐데요. 이거는 슈퍼 트렌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세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지금 2023년 1월에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신호를 좀 정확하게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그래서 이후에 시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로 봤을 때도 동일한 지점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떴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서 이 슈퍼 트렌드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2025년에 120K에서 많게는 180K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모델에 의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델에서도 도달했던 범위들이 1차에서 보다 2차에서 좀 더 줄어들었고 3차에서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향 커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세스라고 하는 분석가는 계속해서 DCA 방법을 사용해서 모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늘 이렇게 가격의 어떤 조정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지표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인데스크가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보고서를 이용해서 지금 분석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4주 만에 지금 35%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603 BTC 거의 34억 달러치 정도가 단기간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미결제 약정이 지금 두 자릿수에 증가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현재 진행 중의 상승 추세가 활력을 단기적으로는 잃고 가격 하락의 길을 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치솟았던 순간들을 봤을 때는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는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들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하는 영상으로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요. 지금 매트릭스포트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분석 기관입니다. A식 채굴기를 만든 이 비트메인이 배후에 있는 굉장히 좀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분석 회사인데 마커스 틸렌이라고 하는 이 수석 연구원이 최근 알트코인 열풍으로 이더리움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3,000달러까지는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